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의 고용암, 이 카티 전임상 관련되는 부분 결과가 미국 면역항암 학회죠. SITC 학회에서 발표 소식 관련된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HLB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약보합세죠. 48,900원 정도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미국의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의 카티 치료제 중에서 혈액암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고형암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형암에 관련되는 이 카티에 동물 실험 관련되는 부분, 뭐 세포주 단계, 뭐 이런 게 이제 전임상이죠. 사람에게 들어가기 전에 하는 임상. 이 결과를 SITC 면역항암 학회입니다. 이게 항암제는 이제 본래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표적 항암제로 갔다가 2011년도부터 이제 면역항암제가 허가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 관련되는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SITC 이제 학회는 1984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한 40여 년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면역항암제가 그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항암제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바이오텍들이 SITC에 가서 발표를 하는 이제 글로벌 학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탑 150 논문에 선정될 만큼 관심도가 높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어떤 주가는 베리스모의 어떤 기업 가치와 더불어서 가는데, 보통 이제 전임상에서 사람에게 하는 임상, 또 임상 1상에서 2상 갈 때마다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데요. 보통 신약개발 회사 중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 임상 1상을 성공하고 임상 2상일 때 결과가 좋게 되면 주가가 통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스모의 임상 결과가 보통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2028년도 부근이 되면 최근에 ADC 관련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대단한 상승을 보였던 흐름들을 카티 치료 개발 회사 애들도 이제 관심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조금 이제 중기 관점의 흐름들은 계속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7일부터 사흘간 열린 세계 면역항암 학술 행사인 미국 면역항암 학회, 여기 뭐 소사이어티 포 이제 이뮨 테라피, 요게 이제 IT가 이뮨 테라피거든요. 캔서에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뭐 이 면역항암제 기전 자체는 이미 1980년대, 90년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높았다가 상용화에 이제 성공한 게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 뭐 잘 아시는 뭐 키투르라든지 옵디보라든지 티센트릭이라든지 면역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서 항암제에서는 매출이 가장 높은 블록버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카티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항암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면역관문 억제제, 뭐 카티 치료제,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면역항암제에 속하기 때문에 이 카티는 보통 이제 혈액암 쪽에 이제 개발 성공해서 확률이 높은데, 전체 암 중에서 혈액암은 한 10%, 고형암이 이제 90%니까 카티 치료제가 고형암 쪽으로 성공하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이제 카티 치료제의 반응률이 높고 완치까지도 혈액암에서는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형암 쪽에 카티의 어떤 성공 기대감들을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 싱키르 110 관련되는 전임상 연구 결과를 구두 발표를 했다는 거죠. 포스트 세션이 아니라 구두 발표를 했다는 것만 해도 다른 바이오텍들은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구두 발표에서는 기존의 CD3, 요게 이제 뭐 제타예요. 요거 기반 카티 치료제. 그러니까 카티 치료제는 항체에다가 이 도메인들을 이제 T세포에 기반한 그 도메인들을 다는데, 보통은 이제 기존 카티 같은 경우에는 CD3 T세포 표면에 있는 이 부분이라든지 CD28 이런 신호전달 도메인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싱크르 110 같은 경우에는 CD19 항체에다가 이제 CD3 제타를 좀
우회하는 형태의 부분을 하거든요. 요 기전 자체.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이유는 밑에 보시면 T세포 탈진. T세포가 항상 온 상태로 돼 있어서 효과가 나중에 떨어지는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시사한 어떤 기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인비트로,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가 아니라 체외 밖에서 이제 뭐 특정 배지를 통해서 이 세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이제 시험관이고, 생체 내에 주입해서 이제 보는 거는 인비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라틴어인데, 여기 이제 비교한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다. 그러니까 신키르 110과 기존의 카티 치료제를 전임상 단계에서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신키르 110 같은 경우는 기존 카티 대비해서 카티의 문제점이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사망까지 여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전성 프로파일과 그 다음에 강화된 항종양 활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독자적인 이제 키르카 플랫폼 기술이 기존 카티의 한계점 중에 하나인 T세포 탈진의 문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 고용암 쪽에서 사람에게 진행하는 임상 1상 거기서 안전성이라든지 효과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고요. 120 같은 경우에는 120이 그 메소텔린이라고 해서 이 여기가 많이 발현된 뭐 난소암이라든지 뭐 폐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늘어났던 바이오마크를 하는 종양세포를 지속적으로 공경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경한다는 말은 T세포 탈진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타키탕원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활성화 및 사이토카인 방출이 최소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니까 오프타켓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서 안정도를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카티에 비해서 활성화 및 탈진 신호가 낮게 유지되어서, 이 카티는 한 번만 투여해서 이제 항암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항암제야 지속적으로 이제 주사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게 되면 되는, 그래서 이제 가격도 비싼데, 그래서 탈진 신호가 낮게 되어서 세포 기능이 더 오래되는,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경향이 전임상에서 보였죠. 그래서 기존 카티가 폐 및 기타 정상 조직에 축적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신키르 110 같은 경우는 정상 조직의 침윤이 적은 특성, 그 다음에 중피종 동물 모델에서 실시한 어떤 전임상 과정에서도 기존 카티 대비해서 지속적인 종양이 축소되는 어떤 관찰을 확인할 만큼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NK 기반의 신호를 활용해서 카티의 어떤 정밀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어떤 시도가 인상적이었고, 진행 중인 임상 1상 결과, 그러니까 전임상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임상 1상 결과가 내년 이제 초에 학회에서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암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노베이션의 주가에도 중기적인 어떤 관심도는 높아진다. 바닥권에 이제 계속 있습니다만, SITC 2025에는 1300편 정도의 논문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10%되는 탑 150 논문으로도 이번 전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선정이 될 만큼 공식적으로 학회에서 주목받았던 어떤 부분이고요. 이 베리스모는 이 외에도 또 이제 구두 발표 말고 두 편의 또 포스트 세션 발표를 하면서 추가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관련되는 부분은 이 담간암 관련되는 부분의 발현 수준을 평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암세포의 어떤 그러니까 메소텔린이 발현되는 어떤 암을 타켓으로 하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담간암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소텔린이 발현하는 걸 통해서 이 신키르 110이 담간암 환자 쪽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한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 또 이제 포스트 세션은 세포 치료제가, 그러니까 카티 세포 치료제가 어려운 부분들은 환자에서 T세포에서 그 부분들을 추출해서 이제 카 작업을 해가지고 보통 다시 증폭시켜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배양 공정이 그 병원하고 별도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NK세포를 활용하게 되면
이 동종제 세포로 이제 향후에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이 카티의 어떤 단점들, 비용이라든지 대량 생산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세포치료제 제조 공정 단축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전자식 배치 기록이라든지 신속 검사법, 기존에 이제 이 생산 과정에서 뭐 CDMO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한자의 T세포를 채취해서 카티세포의 투여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자에서 T세포를 빼와서 근데 이제 한자 상태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채취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증폭시켜서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카티 치료제 개발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요 시간 기간들도 CDMO 협력을 통해서 한 달 정도 가까이 되는 부분들을 보름 정도로 단축시켰던 포스터 세션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 존슨 CSO 같은 경우에는 싱키르 110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 카티 한계를 보완하고 이 고용암에서도 안전성 그 다음에 활성 개선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5%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외에 계속 부진한 흐름을 상해 증시에서는 74위안에서 60위안 초반까지 그 다음 홍콩에서는 이제 95 홍콩 달러에서 지금 70 홍콩 달러 부근까지 지금 가격 조정을 한 40% 오르고 난 다음에 20% 내외로 지금 조정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방향성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항서제약은 현지에서는 CITC 정권에서 목표가 94위안 지금보다 한 30% 윗단에 있는 4분기 기대감으로 이제 목표 주가 등급을 좀 받은 어떤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항서제약 기사 관련되는 부분이 하나 더 뭐 있습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라제이션에서 양축이죠. 라이센스업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전히 기술 이전 상반기에 이제 3건 정도 했거든요. 3분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되면서 수익성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R&D 관련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 관련되는 부분들은 거래는 정규장에서 100만 주가 안 됐어요. 99만 9,492주고 어제부터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 두 자릿수의 어떤 공매도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공매도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 기준으로 670만 주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차거래 관련되는 어제 이제 100만 주 넘게 또 이제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계속 이제 공매도 압박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 관련되는 부분 기술적 분석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결육목 같이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